자, 다음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아주 데일리로 갱신되고 있는 일단 얘기들을 한덕수 좀 총리는 해봐야죠. 아까 얘기를 해서 넘어가시고요. 네, 일단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의료 할 수 있나? 민영화와 비접촉 원격 의료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정호영 정호영? 딸에 대한 네. 추가가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너무 있죠. 많아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정 후보자의 자녀가 아버지의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1학기 경북대 의대 전공 과목으로 의료정보학이라는 강의가 개설됐는데 담당 교수는 정 후보자 등 교수 5명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경북대 의대 본과 3학년이던 딸이 해당 수업을 수강해서 아버지가 딸에게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는 이제 교수의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강의를 수강하면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 후보자는 신고를 당시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니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서울대 애들이 다 해먹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정호영이 서울대 의대를 나온 걸로 이게 이제 정보 전달 약간 오류된 게 있어요. 정작 정호영 본인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서울대 친구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걔네들하고 같이 뭔가를 이제 해먹은 게 많다는 점은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대구 적십자병원에서 잠깐 5년 정도 일하고 난 후에 전문의 취득 이후에는 쭉 그 외과 전문의로서 경북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실장, 뭐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 진료처장 등등 요직을 두루 겸했고요. 3년간 병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출신은 오해를 받은 거는 서울대 출신 사람들이 이 경북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호영 후보 배경 안에는 대구 지역에 토착 세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밟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 수업을 듣는 게 무슨 문제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호영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아빠가 강의를 하니까 당연히 듣고 싶었을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점을 줬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딸한테 학점을 아버지가 공정하게, 에이, 그게 말이 공정하게 실력대로 해서 평가해서 줬을 거냐. 그리고 신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일단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학칙을 어긴 거거든요. 당연하죠. 따라서 아버지가 줬던 학점이 취소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대학 졸업 자체가 취소돼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딸의 의대 편입 과정 중에 말하자면 농대생이었기 때문에 의대로 넘어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양 과목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농대생이잖아. 네. 그래서 이 필수 교양 과목이 화학이었어요. 이 화학을 경북대에서 네. 교차 수료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차 수료를 받아서 경북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때부터 프레임이 이미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농대를 나왔는데 왜 경북대 의대에다가 화학 공부를 그쪽에서 한다 그래갖고 계절학기를 통해서 그쪽에서 수료를 해갖고 학점을 바꿔치기를 했겠냐고, 교환을 했겠냐고. 말이 안 돼. 난 이게 된다는 것도 난 또 몰랐어. 이번 새로 알았네. 그런 규정이 있긴 있어요. 방학 때나 이럴 때는 난 다른 대학교에 가서 할수 있어요. 학점을 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내가 그걸 알았으면 알았으면요? 가까운 대학에다가 아주 내가 원하는 학점 원하는 대로 다 집어넣지.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된 지가 내가 F를 24개를 차가지고요. 5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 나 그때 다 학사 거부 때문에 그렇게 간 거야. 그래서 내 학점이 네.
이 선동열 방어율보다 낮아요. 헐. 네. 그래서 이게 거의 그 대학 졸업자가 가질 수 있는 최저 학점 레벨의 학점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마무리를 졌거든요. 근데 정반대 경우인 거야, 지금 정호영 딸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농대를 다니면서 아빠가 너 의사 만들어 줄게. 라는 차원 하에서 쭉 관리를 해준 거야, 관리를. 뭐 솔직히 저도 학점 교류를 다른 대학에서 학기 중에 하긴 했는데 일단 보통은 서울대에서 학점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서울대생이 굳이 경북대에 있는 학점을 계절학기로 학점 교류를 했다? 이건 좀 의심스럽죠. 아마 그것도 대충 하기 위해서 경북대를 했을 거예요. 연세나 이대를 하게 되면 네. 특혜를 못 받잖아. 못 꼬박꼬박 받죠. 가야 되고 그죠.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학점 받아야 되잖아. 그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떠넘긴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그 학점을 잘 관리를 해줬겠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야. 정호영 아들의 편입은. 그렇습니다. 두 아들, 딸들을 어떻게든 의사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일보 단독이 하나 더 있네요. 정호영에 대해서는. 지금 정호영 단독 계속 있거든요. 네. 네, 정호영 짧게 후보-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이 한 번에? 기사는 정호영 후보 한 번에 다 해요. 네, 한 번에. 너무 많은데 너무 일단 많아서.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에 재직할 당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기관 여러 곳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 위반인데요. 네. 예, 이게 하나 있고 의사가 그리고- 겸직을 할 수 있는 거지. 의사가 환자를 안 보고 딴 데 가서 알바를 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얼마나 제대로 된 환자를 봤을까요? 그러니까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 다음에 경북대 내규 위반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국립대 그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반공무원 그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범법 짓거리들을 7년간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에 안 걸려요. 그 좁은 지역사회에서. 그거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또 뒷배가 누구야? 그러니까. 어? 자, 다음 또 있죠? 네. 근데 이제 아내 배우자에 대한 의혹이 나왔어요. 참 꼼꼼합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 재직 시절 학회 참여를 위해서 해외로 떠날 때 배우자가 동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아일랜드, 체코에서 열린 해외 학회 총 3번 참석했는데 이 3차례 모두 배우자 김모 씨의 출입국 날짜와 체류 기간, 행선지가 동일합니다. 물론 병원 경비로 갔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병원에서 왜? 끊어주진 않은 것 같으니까. 국립대 병원인 경북대 병원으로부터 출장비 정산 명목으로 76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돌려받았다. 그게 자기 돈이지. 이게 돌려받은 건 자기 돈이지만 최소한 이거를 부인까지 학회 다녀오라고 직접 끊어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비행기표만 내고 네. 관광은 부부가 같이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출장비로 정산받은 거지. 보면서 그렇게 아니 씨 혼자 다니면서 밥을 꼭 2인분씩 처먹고 다녀. 정산하는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랬겠네요. 아니 씨 파스타 피자를 처먹고 와인을 2병이나 처먹었네.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그림인 거지. 그렇습니다. 자, 또 있죠. 네, 그리고 자녀의 자원봉사 기록이 경북대 병원 특정 병동에만 집중이 됐는데요. 정 후보자 자녀가 이 각각 70시간의 봉사활동을 특정한 곳에서 했는데 둘 다 봉사 일자나 장소, 내용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 후보자 자녀가 봉사활동을 한 시기에 그 자녀 외에는 봉사활동 이 장소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유령 불안한 거죠. 봉사자지. 아빠 병동에 어떤 뭐 창고인지 뭐 탈의실인지 병동인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들은 전혀 안 가는 그곳에 이 두 아들 딸내미만 거기서 근무를 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뭔가? 그렇지. 딴 사람이 왜냐면 없는데? 친구가 같이 조민 양은 친구가 같이 가서 봐줬잖아. 네. 그 세미나 간 것도 확인해줬고 근데 또 그것도 안 봉사한 갔다고. 것도 봉사한 것도 확인해줬단 말이야. 네. 근데 얘네들은 아무도 몰라.
같이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여기 2명밖에 없다고? 이 2명만 거기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야, 아빠 방에서 자원봉사한 거 아니야? 게임하면서? 아빠 방에서 하면 다행인데 집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 집에서? 병동은 갔대잖아, 특정 병동은. 아니. 병동을 안 갔을 수도 있구나. 쓰기만 하면 되죠. 그러네. 뭔 상관이야. 어떻게 알아 이걸? 이거 딸이나 아들 중에 하나만 그랬으면 모르는데 우리 둘 다 그랬다는 걸 봐서는 네. 진짜 집에서 하고 아빠가 대신 써준 리포터는 대신할 수 있지만 봉사 활동을 네. 이거는 아빠가 그 기간에 해준 거예요. 압수수색 한 100번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진짜. 해야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정호영 관련해서 새로운 뭐 이 정도면 보물 창고예요, 정호영은. 네. 네.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진짜. 이제 법인카드 지났어요. 가족 예우까지 나왔어. 이거 홍준표하고 이명박 시대 이후에 이거 잘 안 나왔거든요, 그동안. 가족 외유는. 네.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가족 외유까지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그 봉사활동까지. 그렇죠. 학교 봉사활동 스펙까지 추가로 학점도 나왔습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뭔가 또 새롭게 또 계속 앞으로 나오겠지만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거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뭐 그전에도 뭐 학점, 논문 뭐 5만 개 다 했었잖아요. 이거 끝이 없어. 매일매일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김인철 후보자의 사회이사 논란입니다. 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에 롯데 계열사의 사회이사 겸직을 셀프 허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학교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사회이사 취임 뒤에 이사장의 사후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결국은 자기가 사회이사 하다가 들키니까 요거 좀 후에 추인 좀 해주세요 그렇죠. 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승인받고 있다고. 뭐 왜 이렇게 뻔뻔해 애들은 또? 그거 적게 받은 것도 아니야. 거짓말을 1억이야 1억 받은 챙긴 돈이. 아, 참. 그러니까 충분히 할만하지. 네? 근데 원래 이런 사회이사 꽂아주는 거는 정치인이나 고위층에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꽂아주거든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또. 네, 근데 이 롯데 첨단 소재 사회이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단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이사가 거수기. 그걸 하면 안 되지. 반대를 하면 안 되지. 안 돼요? 아. 그래 난 좀 이 의혹이 가는 게 네. 본인이 진짜 의혹을 갖고 내용을 뭐 알지 관심도 없었겠지만 내용을 알고 그런데 했다고 치면 이렇게까지 찬성만 할 수 있었겠냐라는 생각도 있고 과연 이 1억을 혼자 먹었을까? 자 그리고 박진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 뉴스타파 보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박진 후보자로 넘어가 볼까요? 야, 그 네. 뒤에 8개가 예. 더 있는데 그걸 다 넘겨준다고? 아니 여기서 왜 대기업으로 갔을까? 아. 요게 박진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이 박진 후보자가 7년간 한국외대 석좌 교수로 재직하면서 또 외대야? 교육이나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보수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이때 총장이 김인철입니다. 네, 이때 총장이 김인철. 주고받았구만. 둘이서 짜옹을 해서 서로 내가 보기에 여기 롯데 이거 박진이가 네. 롯데 꽂아줬을 수도 저도 있겠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외대는 어쨌든 대학 총장이 교수 보수를 정하거든요. 네. 1억 아니 같은 넘게 외대인으로서 네. 나 지금 자괴감을 느끼네. 아 무슨 외대인이에요? 아니 그때 내가 그 외대인들하고 그 교수님들하고 많이 교류를 했거든요. 아 목욕탕에? 그래서 목욕탕 이렇게 올 때마다 나는 안 알고 싶은데 저 무슨 대학교 무슨 뭐 학과장입니다 뭐 이거 얘기를 해요. 네. 아니 목욕하러 와갖고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왜 하는 거예요? 돈 3,000원 내고 목욕하면서.
근데 또 굳이. 제가 또 그 정치 정무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일회용 칫솔하고 샴푸 린스 하나씩 이렇게 딱 해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고 이제 하나씩 내드리거든. 학장 정도 되면 떼수건도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저길 좀 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 알지. 네. 근데 얘네들이 이러고 살았군요. 그렇죠. 아니, 이거 공짜로 일회용 칫솔을 줄 필요가 없는 수입이 있었네. 그러니까. 일회용 칫솔 따위. 박쥐는 하면서 정규 수업 하나도 없고 연구도 하나도 안 했고 석자 교수 기간 동안 오히려 선거 활동합니다. 선거 운동하다 떨어지면 또 앉아 있고 여기 아예 외대가 조교까지 붙여줘요. 그럼 저게 뭐 하는 거야? 딴 사람 또 해가지고 또 뭐 아니 정치 활동 연구는 안 하고 정치 제가 볼 일을 하는 때는 데서 보좌관 노릇 해줬겠구만. 제가 볼 땐 보좌관을 직원으로 채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박진 뭐 아는 사람을 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김인철 교육부 장관 찍어준 것도 박진이 네. 동업하려고 그럴 수 끌어들인 거 있죠. 아니야? 그런 것 그럴 수 같은데요. 응? 그럼 앞으로 교육부하고 외교부가 이런 방식으로 헤쳐먹겠네. 계속 와. 서로 외국에 장학금 막 날리고 네. 제2의 이준석 같은 애들 만들어가지고 장학금 밀어주고 각자 서로 자녀들 해주고 서로 뭐 이게 사회이사 꽂아주고 이게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 깐부죠 깐부 이거. 네. 아니 뭐 다 깐부인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 연결하니까? 깐부야.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넘어왔고요. 근데 석자 교수 정도 된다고 치면 아니 진짜 연구 많이 했거나 기여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붙이는 명예직이거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팔아먹네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외대생들의 이 피 같은 등록금이 이런 자들한테 간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김민철은 계속해서 이제 그냥 쭉 갈게요. 미국에 체류하는 김민철 딸이 이 한국에 없으면서도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꾸준히 받았다. 1억이죠 이것도. 이거는 미국에 원래 안 가는 사람들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준대요. 근데 얘는 벌써 3번이나 갔어. 근데도 줬어. 이게 다 그 동문회장 때 김인철이 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때 일어난 일이고 심지어 부인도 미 교환 교수로 장학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줬고요. 네. 아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배우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네. 김인철 당시 후보자가 비상임 이사로 또 활동을 해갖고 서울예술고예요. 서울예고예요. 네. 여기는 또 이제 부부끼리 깐부. 그래서 딸하고 부인도 폴브라이트에서 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게 어떠한 과정으로 받게 됐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풀브라이트 장학재단도 말을 안 해주고 김인철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또 외대 총장을 하고 있을 때는 외국인 교원에 대한 차별이 있다 그래갖고 시정 조치를 받았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냐면 그때 한참 네. 막 원어민 영어 막 이런 거 유행하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 그 막 영어만 할 줄 알면 그냥 막 교수로 들여가지고 영어 클래스들을 막 열었던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외국에서 뭐 학력 위조해서 들어오거나 막 성범죄나 전과자들 같은 애들 들어와서 뭐 그런 거 하고 이런 것들 많았단 말이에요. 한참 그때거든. 근데 외대에는 외국인 교수 되게 많은데 어떻게 아마 외대에서 외국인 교원을 차별을 하냐 진짜. 그러니까 외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 국가에 있는 그 랭귀지를 가르치는 외대에서 아이고 머리야. 한국 외대가 사실 이게 수익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이 외대 안에서 너도 해봤을 걸? 뭐요? 이 번역원 비슷한 걸 하면서 학생들이나 조교들이나 선생들 데려다가 회사 논문이라든지 아니 뭐 다른 회사 홍보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번역하는 알바를 시켜요.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서 또 떼먹거든요. 외대 번역원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또 이제 안 한 게 없네, 안 한 게 없네. 아니 이게 저희 집사람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국어 관련해서 제가 또 하청을 받아가지고
외대 번역원에 등록을 안 하고 하청을 받아가지고 또 그 일을 또 했었던 기억이 나고 하는데 세상에. 아무튼 외대가 이때 진짜 행정은 개판이고 돈을 엄청나게 밝힌다고 야, 진짜 최악이다. 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기부금 받아갖고 내부 캠퍼스 고친다 그래놓고 네. 건물이나 내부 시설은 안 고치고 이상한 주차장이나 막 운동장, 화단 이런 것만 고쳐갖고 학생들이 또 난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아, 같은 외대인으로서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외대 나온 게 진짜 부끄럽네요. 그 전에는 그 뭐죠? 그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3명이 외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참 그 김재현, 조원진, 네. 그다음에 뭐 이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외대 출신 정치인들이 한참 뜰 때여가지고 그 외대 관련된 어떤 이미지가 막 그게 올라갔었던 때예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90년대 후반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없었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외대 출신들이 그렇게 학생 운동을 많이 했어. 아, 세죠. 네, 셉니다. 그래갖고 서청년이나 우리 또 막내가 그거 또 외대에서 그거 하다가 아, 그래요? 깽가리 치다가 이제 끌려갔거든. 수색대로 영장 받아. 제가 예전에 학교 갔을 때는 임수경 씨 맞아. 그림이 본관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 임수경 씨 외대 출신이고 그래갖고 그쪽에 유독 그게 셌거든요. 셌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무지하게 학생들 정신교육 시키고 잡기도 하고 회유도 많이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어? 그런 생각이 나네요. 에이.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비슷한 범죄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너무 많아. 자, 다음은 이정석 후보자.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 노무 관련 자문위원으로 19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총 3,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껌값이네요. 껌값인데 7년간 3,800이면 껌값이네요. 이게 삼성 노조에서 들고 일어난 게 뭐냐면 아니 얘는 삼성이 우리 노조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 가르쳐 준 애다. 노조 탄압 비법을 가르쳤구나. 노조 대응하려고 하는데 이게를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킨다고? 말이 돼? 철회! 이렇게 하고 노조 있는 거죠. 탄압 전문가 더군다나 삼성하고 연결된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면 앞으로 노사와 관계라든지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노동자의 권위는 개박살이네요. 안 되죠. 네. 이 사람은 절대 안 그래서 돼요. 3,800만 받았을까?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그렇겠죠. 네. 네. 아마 이중 지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도 한때 삼성 인재교육원 강사로 네. 초빙이 돼서 이제 첫 강의가 나가기 직전에 잘렸다면서요? 잘렸던 경력이 있는데 그 당시 보면 네. 네. 아예 그 인재교육원에서 거기가 이제 수원 쪽에 있거든요. 근데 집까지 그 블랙 택시를 보내줘요. 오. 그리고 식사비를 비롯해서 뭐 거마비 이걸 따로 줍니다. 강유를 따로 줘요. 이걸 포함하면 사실은 실수령액은 3,800이지만 네. 그 이후로 지원받은 거, 교통비, 식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태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수요를 받은 거예요. 이게 자기 돈으로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 갖고 또 시간의 수당을 또 따로 줍니다. 2시간 할 건지 7회 참석하고 3,800만 원이면 한 번에 500만 원 넘게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쪽팔려. 난 2시간에 5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아우 씨. 이분은 한 번에 500만 원 넘게 받은 걸로. 그때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저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네. 다음은 이창양 후보가 있습니다. 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사택에서 16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돼? 내규상 최대 5년까지만 살 수 있는데 무려 16년을 살았습니다. 진짜. 이게 되는 건가?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참. 야, 이게 특혜를 받은 부서랑 와. 그다음에 이게 연결돼서 지금 장관직을 이어가는 게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 이게 뜬금없이 받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쪽 업종의 전문가는 맞아. 그 부분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지. 장관이 후보자가 됩니다. 거기서 짱 박혀갖고 계속 특혜를 받고 있다 보면 최고다. 어느 순간에 장관까지 가는 거야. 와. 근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목걸로 낼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더군다나 얘도 똑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 네. 장관 후보자가. 네. 카이스트에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축소 누락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부인이 41개 계좌에 9억의 예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근데 부인은 무직이야 또. 무직이야. 어디서 이런 돈이? 와, 무직이야 무직. 진짜 아니 계좌를 버라이어티 하다 진짜 얘들 하나하나가 41개나 만들어요? 이게 가능해요? 뭐 이른바 아니 풍파돌이. 시중은행이 30개밖에 안 되는데 41개 어떻게 만들어? 어? 보통 2개, 3개씩 만들어 갖고 한다는 얘기 아니야. 와. 아니 그런 이유가 뭐가 있지? 구리네요. 수법이 있대요. 뭐 이렇게 뭐라더라 뭐 있던데. 아니 통장 쪼개기 수법이 있죠. 풍차 돌리기 풍차 이게 돌리기. 뭔지 모르겠어. 아니 그게 이제 풍차 돌리기 수법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계속 똑같은 계좌로 돈을 받으면 네. 그 증여세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누적이 헐. 되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받는 금액이 회당 50만. 아, 나 이걸 왜 알고 있는 거야? 총 합해서 500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돌려가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단순 증여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1개 정도 됐다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데서 돈을 받았다. 대단하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나요? 무직이지만 네. 돈을 받는다. 네, 그래서 41개를 돌린다고 했을 때 1인한테서 받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라고 치면 네. 최소한 20억은 받았다. 왜냐면 나오잖아. 왜냐면 더 받으려고 하면 통장에 하나 더 있어야 됐거든. 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계산을 했을 때 약 20억 정도를 받지 않았을까? 근데 라고 남은- 하는 게 이게 이제 계산이 되는 남은 거죠. 게 9억이다. 그런데 그렇지. 쓰고 남은 게 9억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 진짜 골 때립니다.